자, 이제 삼각함수 단원인데 단원이 바뀌면서 내용은 거의 완전 확 바뀐다고 보면 되겠고 아예 뭐 문제 유형이나 그런 것도 내용이 다 달라지고요. 삼각함수라는 단원을 배울 건데 그 우리가 이제 뭐 어쨌든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그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호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하는 것 중에 호도법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우선은 배경 지식 일반각이라는 걸 먼저 좀 배웠는데 일반각 단원 제목이 일반과학과 호도법인데요. 우선은 각이 뭔지부터 좀 아셔야 되겠어요. 각이라는 거는 뭐냐? 각이라는 건 중1 때인가 아마 이때 초등학교 때는 내가 모르겠고 중1 때 정도 배우는 걸로 아는데 각이라는 거는 참고로 도형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각은 도형입니다. 도형. 대부분 아이들이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각이랑 각도랑 거의 같은 의미로 쓰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각도는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이 각도인 거고 그래서 각의 크기 각이라는 도형에서 나타나는 크기가 각도인데 암묵적으로 그냥 각 하면은 그냥 각도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해요. 각이라는 건 정확하게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웁니다. 두 개의 반직선 기억하나요?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한쪽으로만 쭉 뻗어나가는 걸 반직선이라고 하거든요. 두 개의 반직선에 요 이제 출발하는 시작점을 일치시켜 놓은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이게 하나의 도형이죠. 점만 찍어도 도형이에요. 선만 그려도 도형이고. 그래서 이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합니다. 그때 요 시작점을 갖다가 통상적으로 O라고 많이 잡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O는 어디서 많이 써요? 그죠? 좌표 평면에서 원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면 얘를 원점에 대응을 시킵니다. 요 반직선의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여기 반직선 OX라고 할게요. 여기는 반직선 OY라고 하고요. 그때 요렇게 생긴 애를 우리는 각이라고 한다. 그럼 각이라는 애는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개의 반직선을 이제 고등과정에서 여기까지는 중등과정이고 고등과정에서는 두 개의 반직선 중에서 요 하나의 고정되어 있는 반직선 기준이거든요. 기준 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이 반직선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초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뭐 이제 첫 단원이라 새로운 용어가 좀 나오는데 뭐 어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반직선 시초선이 아닌 또 다른 반직선을 갖다가 우리는 얘를 갖다가 동경이라고 해서 의미는 시초선은 고정된 반직선이라는 의미고요. 동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반직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게 각이다 라는 거고 그럼 우리 이제 중요한 거는 각이라는 게 뭔지는 됐고 항상 우리는 따지는 게 각도 아닙니까? 각의 크기인데 그럼 이제 각의 크기 그 각의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뭐를 갖다가 각의 크기라고 할 거냐라는 건데 중학교 때랑 이게 좀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중학교 때는 이 각을 그려주고 여기가 예를 들어 60도야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각의 크기는 저 각을 읽어서 60도다 이렇게 읽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고등과정에서의 각의 크기는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게 각의 크기라는 거는 정의 자체가 달라져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얼만큼 회전했느냐 요게 이제 우리가 각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 용어들 중에서 첫 번째로 좀 잘 주의하셔야 되는 게 각의 크기는 우리는 뭘 얘기한다? 앞에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회전한 양을 갖다가 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회전한 양. 근데 이제 회전이라는 게 이제 동경을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도는 건데 그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경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그림처럼 동경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을 60도라고 줬어요. 그럼 이때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얼마냐 했는데 어떤 사람은 60도라고 읽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60도라고 읽는 게 아니고 회전한 양이니까 얘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저게 이제 그 사람은 몇 도라고 읽겠어요? 각의 크기를? 1점이요? 자, 한 바퀴 돌면 몇 도죠? 거기다 60도 넣어놨으니까
300? 아니 저 뭐래 다 같이 자. 자, 몇 도? 420도라고 읽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틀린 거냐? 맞다 이거야. 그렇게도 읽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것만 있냐? 얘가 어떤 사람은 얘가 시초선 기준으로 60도라는 동경이 나타내는 게 이렇게 간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럼 시계 방향으로 얼만큼 돈 거예요? 300도만큼 돌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사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60도 돌은 거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계 방향으로 300도 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맨날 이렇게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한글로 얘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 동경이라는 게 회전한 거를 표현을 할 때 회전의 방향이 두 방향 아닙니까? 방향성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갖다가 음의각이라고 하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 갖다가 양의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시 얘기하면 이 동경이 시초선과 이루는 60도라는 각을 보고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뭐야? 하면 어떤 사람은 60도 플러스 60도 맞아요. 플러스 420도 맞아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300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마이너스 읽은 건 시계 방향으로 돈 걸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300도만 되냐? 아니죠. 마이너스 660도라고 읽어도 되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또 돈 거죠. 여기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면 360도, 다시 300도 더 돌아갔으니까 660도.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이제부터는 각이라는 거는 각의 크기라는 거는 회전한 양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다루던 각은 아시다시피 0도부터 360도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360도보다 훨씬 큰 각도 있을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가 붙는 각도 있다. 그 차이는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했느냐 시계 반대 방향이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양이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등과정에서 각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단원 소단원의 제목이 일반각입니다. 일반. 이 일반에는 우리가 이제 그 제너럴이거든요. 제너럴. 일반적인 각인데 지금 여기 하나의 각이라는 도형을 그려줬어요, 선생님이. 요 각을 주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마다 이제 요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회전한 각의 크기를 갖다가 읽어봐라 하니까 옆에 쓴 것처럼 되게 다양하게 읽어줬죠. 한두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보면. 그럼 이게 통일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동경의 위치가 하나로 고정이 돼 있으면은 그거를 나타내는 각을 다 한꺼번에 여기에 있는 이 얘네들의 각을 다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도입이 된 게 일반각입니다. 저렇게 여러 개로 표현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얘네들을 한 번에 싸잡아서 표현할 수 있느냐 해보니까 360도 곱하기 n배, 이거 n은 정수입니다. 에다가 플러스 세타도 라고 하면은 모든 각을 다 나타낼 수가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만약에 여기 옆에 있는 이 도형은 내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써봤어요. 360도 곱하기 n배 더하기 60도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서 나타낼 수 있는 회전한 양 각의 크기를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60도라고 읽은 사람은 n에다가 0 넣으면 돼요. 420도는 n에다가 1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300도는 n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660도는 마이너스 2 넣으면 돼요. 결국엔 이 식 하나면은 이 그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각을 다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기법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일반각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각의 표현이라는 건 360도 곱하기 정수배 플러스 세타도. 여기서 이 세타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0도 이상 360도 미만의 각을 주로 쓰고요. 이런 각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일반각이다. 그래서 일반각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우선 첫 번째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표현을 갖다가 다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좀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다루는 각이 이제는 매우 큰 각, 매우 작은 각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30도 하면은 그래도 이 머릿속에 이미지가 30도 한 이 정도 이미지가 그려지거든요. 90도 딱 그려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 2360도 이렇게 나오면 바로 잘 안 나오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각인지.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일반각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 2000도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모르겠어. 각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얘를 갖다 일반각의 표현으로 나타내면 360도 곱하기 우선 몇 배까지 들어갈 수 있냐? 6 되나 6? 6, 6에 36, 6, 3, 18, 2100이네. 안 되네. 5까지 되겠네요, 그러면. 5배 하시게 되면은 얼마야? 1800? 네. 그럼 200도 남거든요. 요렇게 돼. 그럼 결국에 얘는 이 5, 요 정수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에 회전한 거거든요. 여기 플러스 5 썼으니까 뭐예요? 5바퀴 돌렸다. 반시계 방향. 어쨌든 5바퀴니까 제자리 아닙니까? 그럼 여기 지금 C초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요 C초선 기준으로 5바퀴 돌려서 여기 왔고 다시 거기서 200도 더 가면 되잖아요. 200도야 우리가 그래도 360도 안쪽은 그나마 가늠이 돼요. 90도, 180도, 270도니까 200도는 여기 180도가 여기까지 돈 거고 여기에서 20도 더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겠죠. 이 정도쯤. 그죠? 아, 그러니까 2000도라는 동경이 나타내는 위치는 아, 동경은 이렇게 그려진 거구나. 각이 이렇게 그려진 상황이구나. 라고 2000도일 때는 이런 게 바로 판단이 안 되지만 얘를 일반각의 표현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내시면 아, 동경의 위치가 어딘지를 쉽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동경의 그림, 각이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를 갖다가 일반각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종종 학생들이 아까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저기를 해볼까요?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네?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이제 이런 거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쉽게 갑시다. 저기 900도 있어요. 900도. 900 음수만 하자. 양수만 하자. 음수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900도 있어요. 얘를 일반각으로 나타내 보래요. 표현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360도 곱하기 우선은 정수배. 마이너스 몇 배까지 되나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몇 배까지 돼요? 2배. 마이너스 2배 하면 뒤에다가 음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수가 아니고 양수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배까지 우선 가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080도거든요. 그럼 얼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180. 이게 얼마? 180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180도. 그죠? 자, 그래서 애들이 주로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마이너스 900도를 갖다가 일반각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거든? 이거 틀린 거야. 왜 틀린 거냐면 일반각이라는 표현은 요 각을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에서 읽어낼 수 있는 모든 각을 다 나타내는 게 일반각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n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찾을 때에는 마3을 찾는 게 맞는데 최종적으로 일반각으로 나타낼 때 여기다가 n을 써야 이게 일반각인 거지. 저기다가 마3 써버리면 일반각이 아니고 딱 하나만 나타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n으로 하셔야 되겠고 그림 그려보면 C초선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동경은 어디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정확하게 저 짝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반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다. 별거 없죠? 요거는 뭐 처음에 좀 생소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뭐를? 동경을 알아요. 동경 알아? 어떻게 알아? 옛날 영어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반각으로 나타내서 동경의 위치를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해보니까 아까 전에도 C초선 여기 있으면 뭐 동경이 여기 있다, 동경이 여기 있다, 뭐 이 짝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동경이 여기 있다, 저 짝에 있다, 저쯤에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동경의 위치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사분면의 각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미리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저기 두 반직선이 시작한 데가 O라고 주로 쓴다 그랬는데 저게 마치 우리가 좌표 평면의 원점에 대응을 시켜요. 원점에. 그러면은 C초선은 뭐가 되냐면은 X축의 양의 방향이 C초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C초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경이
어디에 있느냐? 동경이 여기 있다. 그럼 우리 이제 얘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동경의 위치가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제1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냐를 보고 사분면의 각이라고 표현을 한다. 우리가 그래야지 동경이 어디 있어? 저기요. 저기가 어디야? 이러니까 3, 4분면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분면의 각이라는 거 별거 없죠? 대신 사분면의 각이 뭔지를 알았으면 이제 만약에 동경이 3, 4분면에 있대요. 그러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갖다가 나타내봐라. 일반각으로 나타내봐라. 그러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 3, 4분면의 각은 기본적으로 180하고 270 사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다를 써야 되는데 왜 이상한 소리 나지? 자, 써야 되는데 얘가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앞에다가 뭘 달면 돼요? 360도 곱하기 n배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이게 3, 4분면의 각을 갖다가 일반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각각의 사분면을 일반각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알겠어요? 시험으로 자,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배경 지식적인 내용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용어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새로 생소할지 모르지만 내용은 별로 어려운 게 없다. 쭉 보시면 되겠고,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제 요게 여러분이 좀 이제 공부해서 익히셔야 되는 거.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동경이 두 개가 있는데 얘네 둘 사이의 위치 관계를 보고 우리는 두 동경이 이루는 그 각 사이에는 어떤 관계식이 이제 성립하느냐 요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경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 그림을 그리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림. 뭐 많이 그려서 외우지만 하는 건데, 자, 첫 번째로 동경이 둘이 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일치. 자, 동경이 일치한데요. 십자가에서 자, 하나가 이렇게 동경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있대요. 일치한 겁니다. 그때 둘 사이에 이루는 각을 하나 파란색이 이루는 각을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빨간색이 이루는 각 요거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때는 두 각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두 동경이 이루는 두 각각의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회전한 양의 각의 크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건데, 단순히 생각하면 둘이 빼면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빨간애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온 게 아니고 한 바퀴 돌아서 온 거야. 그럼 둘이 빼면 얼마겠어요? 360도겠죠. 그죠? 한 바퀴 더 돌았으면 720도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이가 0도인 게 아니고 얘는 360도의 n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납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동경이 일치하는 조건이 뭐다? 차가 360도 곱하기 n배다. 집중해, 그지야.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우선 봐. 보다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알았어? 대신 그걸 분명히 농담이 아니고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은 버려. 있지도 않지만. 알겠어요? 기존에 있던 지식하고 충돌이 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버려. 그냥 알려주는 대로 가는 거야. 알았어? 두 번째는 X축 대칭. 뭐라고? 제 지식이 어때서요? 지식이 없다고. X축 대칭. 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하나는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하나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파란 애가 이루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주고요. 도자가 없네요. 빨간 애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베타도라고 주면, 이게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각이 이루는 관계가 뭐냐 보시면은 대칭이니까 여기 같을 거거든요.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360도 되는 거 보이죠? 그죠? 둘이 더하면 360도인데 마찬가지로 얘가 알고 보니까 한 바퀴 돌아서 오네요. 그럼 360이 또 더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360도가 아니고 720도를 읽어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60도가 아니고 360도 곱하기 n배 라고 이렇게 쓰셔야 된다. 그림 그려서 익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림 그려서.
자, 다음은 x축 대칭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있겠어요? y축 대칭이 있겠죠? 그죠? 뭐 있겠어요? 원점 대칭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냐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y는 x 대칭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5개 대칭 관계의 위치 관계가 존재합니다. 자, 그 y축 대칭은 어떻게 되냐? y축 대칭은 칠판 봐, 칠판. 고개 숙이지 말고 강우석이. 칠판. 알았어요? 네. 자, y축 대칭은 하나가 요렇게 있고요. 다른 하나가 요렇게 있는 거 되겠죠? y축 대칭입니다. 그러면 빨간 애가 이루는 각의 하나를 베타도라고 주고요. 파란 애가 이루는 하나를 알파도라고 주면은 둘 사이의 관계는 뭐가 보여요? 빼면 더하면 180도가 보이죠. 대칭이니까 같잖아요. 그죠? 합이 180도인데 근데 얘는 180도 끝이 아니고 다른 애가 한 바퀴 돌았을 수 있잖아. 여기다 360도를 더해야 되잖아. 빼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더하기 360도 곱하기 얼마? n배를 달면은 된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 원점 대칭이에요. 동경 파란색이 이렇게 있어요. 알파도입니다. 빨간색이 원점 대칭이니까 반대편에 있어요. 얘가 베타도입니다. 그럼 둘 사이의 관계는 뭐가 보여요? 빼면 180. 빼면 180도죠. 그러니까 얘는 차가 180도인데 근데 마찬가지로 돌았잖아. 더 돌았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뒤에다가 뭘 달아야 돼? 360도 곱하기 n을 달면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y는 x대칭. 당연히 y는 x대칭은 보조선 y는 x가 좀 있어야 되겠고, 동경의 위치가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파란색 알파도라고 할게요. y는 x대칭이니까 요쯤에 있겠네요. 베타도라고 할게요. 둘의 관계는 뭐가 보여요? 그죠? 더하면 90도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떠올리시면 더하면 90도잖아. 그러면 실제 위치 관계는 여기다 뭐 하면 돼요? 더하기 360도 곱하기 n만 달면 된다고. 일반각으로. 그게 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고 문제에서 써먹으셔야 되는데 까먹었다가 아니고 그림 그려서 첫 번째 상황 따고 거기다가 360도 곱하기 n배 달면 된다고. 그리고 잘 보면은 결국에 위치 관계로부터 나타나는 거는 하반이면 차예요. 그죠? 하반이면 차라고. 어렵지 않아요. 그나마 이제 일반각 쪽에서 여러분이 배우셨을 때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위치 관계. 됐습니까? 자, 뒤에 문제를 풀어드리고 여러분이 개념을 익히기를 해볼게요. 이런 거 이제 나온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시초선이랑 공경이 그 이름이에요. 부르는 선 이름. 시초선이 이렇게 고정된 얘가 시초선입니다. 그랬어요? 얘네가 이제 동경. 네가 이제 동경하는 사람 누구예요? 자. 하세요. 자, 보세요. 필수 1번. 이제 가은이만 하고 나머지 못할 것 같은데. 자. 일반각의 꼴로 나타내래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의 꼴로. 알파 값이 제일 작은 거 찾으래요. 나타내면 되죠. 자, 얘 마이너스 500도. 360도 곱하기 몇 배? 2배. 마이너스 2배를 하셔야 되겠죠? 더하기 얼마? 240. 마이너스 720도니까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진짜. 이씨 얼마? 220도죠? 이렇게 알파가 얼마예요? 220도입니다 1번은. 그럼 2번은 마찬가지로 360도 곱하기 몇 배? 마이너스 3배 더하기 얼마? 60도. 얘는 360도 곱하기 얼마? 1배. 마이너스 2. 에이 진짜 이씨. 마이너스 1배 더하기 얼마? 260도. 400도입니다. 360도 곱하기 1배 더하기 얼마? 40도. 700도입니다. 360도 곱하기 얼마? 1배. 아유 진짜 개뿔 진짜. 이쯤 되면 대충 감 잡고 하겠다. 씨. 얼마예요? 340도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알파 값이 제일 작은 건 누구예요? 400도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없죠? 아니 나 좀 음수했다가 갑자기 양수 나오면 헷갈리는데. 참나. 예진이 봤을 때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저기 1이랑 2 저거 뭐예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랑 저거 뭐예요? 저게 뭐냐고요? 네. 저게 뭐냐고 하면 정수인데, 그러니까 이걸 그걸 왜 곱해요? 어떻게 찾았냐는 그 소리야? 네. 그러니까 이 조건, 요 표현대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이제 일반각의 표현이라고 해, 각을. 예? 네. 그래서 360도 곱하기 정수배로서 만들어야 돼. 네. 정수배로. 그 다음에 뒤에다 알파를 더해서 만들 건데, 대신 알파 범위가 0보다 크고 360도 작은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만들려면 여기다가 얘는 360보다 몇 배 곱해야 되냐? 마이너스 2배 곱해야 된다고. 아니, 2밖에 안 돼. 예를 들어 아까 저 바보처럼 마이너스 3배 했다고 쳐. 에? 그럼 마이너스 360이니까 얘가 되려면 여기다 뒤에다가 마이너스 100 얼마 해야 되잖아. 네. 산수야, 산수. 중등 산수. 그러니까 안 되잖아. 조건이 안 맞잖아. 범위가 0도보다 크고 이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배로 채우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만들어 주는 거야. 얘 같은 애는 400도 아니야. 그러니까 360 몇 개 들어가? 하나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하나 넣고 남은 거 쓰는 거고.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일반각의 표현 방법이라 이렇게 하는 그냥 거야. 만약에 그런 건 어떻게 135도 뭐가? 135도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135도는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그냥 135도지. 그지야. 굳이 할 거면 360도 곱하기 0배죠. 0배, 0배, 0배. 이렇게 어떻게 좀 왜 곱하는 거예요, 근데? 안 곱하는 거야. 여기서는 135도. 아니 저거. 아니 저렇게 하는 게 약속이야. 표기법이야. 표기법. 일반각의 표기법이라는 거야. 표기법. 일반각이 뭔데요? 그러니까 일반각이라는 게 저렇게 나타내는 게 일반각인 거야. 그러니까 저기 앞에 빠진 거 저기니까 내가 앞에 한참 기다렸어. 니네 하도 안 와가지고 다은이랑 둘이 놀다가 심심해가지고. 자, 아무튼 앞에 내가 계속 기다렸는데 이게 어쨌든 아무튼 저기 이따가 뒤에 거 앞부분 좀 누락된 건 들어보시는데 보다 보면은 여기가 중요하진 않아. 어렵지 않다고 보라고. 그러니까 응? 왜 화를 내세요? 언제 화를 냈어 이 진짜. 그래서 요거 보세요. 자,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이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세타가 제1사분면이니까 뭔 소리예요? 아 여기 있다 이거죠. 동경이. 그럼 얘를 갖다가 범위를 쓰면 어떻게 된다 할까? 세타는 0도부터 90도 이제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인데 일반각으로 쓰면 앞에다가 360도 곱하기 n을 이렇게 달아야 된다. 360도 곱하기 n을 이렇게 달아야 된다. 360도 곱하기 n을 360도 곱하기 n을 이렇게 달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3분의 세타가 어디 있냐잖아. 그럼 나는 3분의 세타를 만들면 되죠. 3으로 나눠요. 3분의 세타죠. 나눠주면 얼마예요? 120도 곱하기 n이에요. 얼마예요?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예요. 그리고 얘가 몇 사분면에 있냐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까지? 그럼 그 다음에는 n에다가 하나씩 넣어보세요. 규칙성이 나옵니다. 넣다 보면 0 넣어요. 얼마예요? 0도죠. 얼마예요? 30도예요. 몇 사분면? 1사분면이죠. 자, 1 넣어요. 120도예요. 150도예요. 몇 사분면? 120도, 150도. 2사분면이죠. 2 넣어요. 240도죠. 270도죠. 몇 사분면? 3사분면. 아직도 규칙이 없어요. 3 넣어요. 360도죠. 360도 더하기 30도죠. 360도는 한 바퀴 돈 거 아닙니까? 그냥 0도죠. 쉽게 말하면. 돌았죠. 1사분면이겠죠. 그러니까 어디 나타나요? 1, 2, 3, 4분면에 나타난다. 이거죠. 오케이? 쉽네요. 자, 요렇게 푸는 게 수식으로 푸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릴 거거든. 이걸 하나 더. 수식으로 푸는 방법. 자, 그림 그려서 푸는 방법은 뭐냐? 머리가 이렇게 산발이 된 거 같지? 자, 비추는 게? 어? 수업하다 마시고 산발이 됐냐? 자,
그림 그려서 푸는 방법은 십자가를 그려요. 교회 다녀? 네. 좌표면을 그려놓고 자 3분의 세타죠. 그죠? 자 4분면을 3분의 세타니까 다 3등분을 합니다. 3등분. 각각의 4분면을 다 3등분을 한다고 이렇게. 3분의 세타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4분면의 넘버를 새로 매겨. 1, 2, 3, 4. 다시 보겠어? 5, 4분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요. 1, 2, 3, 4. 1, 2, 3, 4. 해놓고 세타가 몇 사분면이라고 그랬어요? 애초에? 1인대를 칠해요. 답이 여기입니다. 잘 봐. 얘랑 아까 수식 계산한 거랑 잘 봐. n이 0일 때가 어디였어? 0, 30이지. 그게 어디야? 여기 아니야. n이 1일 때가 120, 150이지. 여기. n이 3일 때가 240, 200, 이 여기 아니야. 저 수식 표현을 기하학적으로 푼 거야. 이렇게 하면 찾을 수가 또 있다. 이게 너무 멋있는데요. 근데 뭐 실제로 4분의 세타? 안 나와 잘. 5분의 세타? 잘 안 나와. 맨날 해봤자 2, 3 정도거든. 근데 분명한 건 수식도 할 줄은 알아야 돼. 왜냐면 가끔 이제 좀 어렵게 애초에 시작을 세타가 아니고 예를 들어 2분의 세타는 1사분면에 있다. 2분의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인데 뭐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 정신이 알겠습니까? 정신 나갔어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노욱이 바로 직전했어요. 진짜요? 잠깐만요. 멘트를 보는데. 자 넘어가서 위치 관계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위치 관계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떠올리세요. 자 쟤랑 동경이 일치한대요. 동경이 일치한다. 머릿속에 쓱쓱쓱쓱 쓱쓱 차가 360. 둘이 차가 얼마다? 360. 360도 곱하기 n이다. 이렇게 딱 써놓으면 끝이에요. 차 얼마예요? 차 얼마예요? 세타랑 5세타니까 차 얼마예요? 이런 진짜 얼마야? 4세타냐? 아 4세타가 뭐야? 360도 곱하기 n이다. 아 세타가 뭐야? 4, 9, 36 아니야? 90도 곱하기 n이다. 세타가. 에? 근데 지금 세타의 범위가 뭐래? 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대. n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 누구 돼? 0 되냐? 안 돼요. 1 되냐? 돼요. 2 되냐? 돼요. 3 되냐? 돼요. 4 되냐? 안 돼요. 1, 2, 3 되네요. 다 구하래. 몇 도야? 90도, 180도, 210. 완전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딸 줄 아셔야 되고 따는 거 첫 번째 아셔야 되겠고 문제 풀이하는 것도 잘 보고 따라 하세요. 두 줄이면 다 풀어요. 두 줄이면. 알겠습니까? 자 앞으로 빠꾸에서 저기 뭐야 개념 원리 익히기를 할 건데 앞에 이제 두 마리 치킨은 보세요. 잘 봐. 두 마리 치킨. 한 개씩만 해줄 테니까 잘 봐. 다음에 각을 나타내는 시초선과 동경의 위치를 그림으로 그리래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냐? 그때 필요한 게 일반각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니네가 음수를 더 못하니까 음수를 해보면 얘가 이 마이너스 250도는 360도 곱하기 몇 배 우선은? 마이너스 1배 하고 뒤에다 얼마 더해야 돼? 110. 잘 찾아. 110도 더하면 되죠? 이렇게 우선 계산을 해놓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그려. 그리고 시초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야. 이게 시초선인 거야. 이게 시초선. 알겠어요? 시초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무슨 느낌이 들어? 시초. 아니 무슨 느낌이 들어? 뭔가 시초 이런 말 국어적으로 시초. 뭔가 처음 시작 이런 느낌이잖아. 여기까지 시작하는 선이라고. 그 다음에 지금 OP 동경. 동경 뭐야? 무슨 느낌이 들어? 동경. 동동 이런 시. 자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동경이 움직이는 선을 그리는 건데 어디다 그려? 110도. 110도 어디겠어? 90도잖아. 그럼 한 이쯤이겠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P 안 써요? 써야지. 아이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나 안 중요해 이거. 자 밑에 중요하면 왜 시키는 거야? 닥쳐. 자 얘를 갖다가 일반각 이번엔 반대로 그림을 보고 각으로 수식으로 나타내려는 거야. 자 얘 360도 곱하기 그 너무 쉬운 거야. n 더하기 몇 도? 150도. 끝. 음수도 보여주면 안 돼요. 근데 음수는 이제 요범이 안 맞으니까 이제 그것만 주의하시면 360도 곱하기 n 하고 얘가 음수니까 반대로 양수로 따지면 얘가 얼마냐? 참고로 각을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각이야. 시계 방향이 음의 각이야. 알았어요? 아니 근데 조용히 해. 음이랑 세상이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해. 그게 얼마야 그러면? 360도에서 빼니까 315도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 쓰면 돼요? 더하기 315도. 그 아까 그 빼기는 뭐예요? 그 빼기 1 나온 거. 그거는 이제 그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아까 위에 문제처럼 각도를 준 거잖아. 아까 마이너스 막 7,000도 이렇게 나오면은 네. 이거를 이렇게 찾으려면은 여기가 이제 360도가 몇 개 들어가는 거 찾아야 되잖아. 얘는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지. 이미 여기 줬잖아 각을. 아. 알았어요? 근데 마이너스 제가 더 들어가는 게 쉽네요,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안 나와.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고 아예 안 나와. 안 나와. 이런 거지. 아까 네가 지금 물어본 게. 아까 내가 풀어준 게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1300도야. 그럼 얘는 360도 곱하기해서 마이너스 몇 개 들어가냐? 4개. 마이너스 이제 3개 하면은 부족해요. 음수 나와요. 안 되죠? 4개 채워주시고 마이너스 4개 채우면 얼마예요? 1440이거든요. 참고로 얼마야? 더하기 140이 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대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쓰면 오답이라고. 이렇게 쓰면 오답이고 우리는 이걸 지금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왜 찾은 거냐? 요거를 찾으려고 마이너스 4를 뒤진 거 아니야. 맞지? 그잖아. 그럼 얘를 뒤졌지. 그럼 여기는 다시 뭘로 써야 돼? 여기는 다시 n으로 써야 된다고. 다시 n으로. 다시 n으로. 이 꼴로 나타내려는 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저 필요가 없네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얘를 안 찾으면 얘를 못 찾잖아. 답을 쓸 때는 그럼 어떻게 답을 쓸 때는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다시 바꿔야 된다고 n으로. 알았어요? 네. 응. 그래서 그 마이너스 갖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돼. 이해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야. 알았지? 근데 꼭 네. 마이너스라고 써야 돼요? 어디를 마이너스라고 써? 누구를 마이너스라고 써? 저거만 마이너스. 제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어디를 마이너스라고 써? 여기 마이너스 어디 있어? 마이너스 4. 아니 여기는 마이너스 4를 써야지 이 범위에 맞는 뒤에 알파가 생긴다니까 각이. 네. 응. 에? 네. 응. 어? 알겠어? 네. 그럼 얘는 360도 곱하기 어디에 얼마 되겠어요? 얼마야 되겠어요? 얼마야 되겠어? 마이너스 2 해야 돼요. 해보시고. 자, 얘. 저게 마이너스 2라고요? 얘 해보세요. 얘 보시면은 얘도 이제 음수 할게요. 여러분 음수 잘 안 되니까. 마이너스 1500도입니다. 그럼 얘는 360도 곱하기 얼마야 되겠어? 빼기. 아까 마사 한 게 1440이었잖아. 아직도 부족하잖아. 빼기 5까지는 가야 되겠네. 그러면 얼마야? 1800이거든? 응? 얼마야? 더하기 300도잖아. 이걸 왜 하는 거야? 얘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얘를 찾았지? 자, 몇 사분면의 각이니? 그럼 얘는 십자가 그려봐. 300도가 어디 있어? 여기가 0도, 90도, 180도, 270도. 300도 어디 있어?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몇 사분면? 4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래서 봐봐. 쉽네요. 엄청 마삼. 그 소리를 아까 제도 했거든. 얘 둘이 쌍쌍봐야? 자, 이제 마삼인 것 같았어요. 어디가? 얘? 마삼, 그래, 마삼. 저 3자야. 여기 3자야, 여기 3자, 여기 3자 안 보여? 여기 3자 여기? 여기 3자 돼 있는 거? 쌤이 분명 이라고 하시죠. 3이라고 했어, 아까도 다. 저는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그 있지도 않은 지식을 자꾸, 떠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가르쳐 드리는 거랍시다. 자, 호도법이라는 거는 뭐냐? 호도법. 호, 도, 법. 뭔가 법이죠, 법. 구하는 방법입니다. 뭘 구하는 거예요, 도? 그렇죠. 각의 크기를 갖다가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각을 나타내는 방법. 근데 호예요. 앞에 호는 뭐겠어요? 에. 그 호입니다. 그 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채꼴의 호. 그래서 국어적으로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호도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알던 거랑 비교해 보시면 기존에 알던 거는 뭐예요? 60분법이죠. 60분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 몇 도 이제까지 했던 거 몰라요? 그게 60분법이에요. 알았어요? 60분법. 60분법은 정의가 뭐냐면요. 좀 집중해서 봅시다, 학생. 자, 60분법의 정의는 한 바퀴를 360등분을 합니다. 응? 그래가지고 그 한 칸을 갖다가 1도라고 약속을 해서 얘를 기본 단위로 쓰는 게 60분법이라고 초딩 때 배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60분법이라고 해요. 알았어요? 대표적으로 단위를 도 단위를 쓰고 1도가 기본 단위예요. 1도가 기본 단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호도법은 뭐냐? 호도법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원이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내가 그려볼게요. 호의 길이를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호의 길이를. 어? 지금 호의 길이랑 반지름이랑 누가 더 길어요? 반지름이 더 길죠? 그럼 내가 계속 호의 길이를 그리다 보면은 얘가 반지름하고 같을 때가 있겠니? 네. 한 대충 이쯤 되면은 같을 때가 어딘가 있겠지. 맞아요? 그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를. 이 정도라고 합시다. 다시 말하면 반지름이 R인데 이때 호의 길이도 R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때의 중심각이 궁금해. 세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 넓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이런 거 있죠? 비례식 세웁니다. 한 바퀴 돌리면 뭐예요? 2파이R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타도만큼 돌리면 뭐예요? R이죠. 이게 비례식 아니야? 되잖아. 맞죠? 자, 세타를 구하고 싶어. 아하? 그래서 2파이 R 곱하기 세타도는 360도 곱하기 R이잖아. R 날리고 약분하면은 세타도 뭐 나와? 뭐 나와? 파이분의 180도 나와. 맞아요? 단순 계산이야. 맞아? 네. 파이가 얼마예요? 3.141이 얼마잖아요? 180도 나눠보세요. 얼마 나오겠어요? 뭔 개소리예요. 계산기 돌려보세요. 57점 얼마 나옵니다. 알겠죠? 아무튼 얼마 나오죠? 얼마 나오잖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얘를 갖다가 기본 단위로 갖는 얘를 기본 단위로 갖는 새로운 각을 나타내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그게 호도법입니다. 얘가 기본 단위예요. 요 파이분의 180도라는 게 기본 단위. 그래서 얘를 1 단위가 라디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거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1라디안의 의미는 뭐다?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중심각이 1라디안인데 걔를 기본 단위로 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호도법입니다. 그래서 호로 나타낸다. 호도. 알겠습니까? 라디안은 언제 썼다? 인도만 아니에요. 수학자 이름이겠죠? 자, 1라디안이에요? 단위예요. 이 단위. 라디안은 없어요. 2도 없어요. 2도? 1도, 2도 있어 없어? 3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4라디안 있어 없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기본 단위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네가 기존에 쓰는 60분법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단위가 60분법은 도, 호도법은 라디안. 에? 정의가 60분법은 한 바퀴를 360등분. 그거 한 칸. 호도법의 1라디안은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중심각. 요게 정의.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1라디안이 180도면 1도는 몇 라디안이겠어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쓸 수 있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파이 라디안은 몇 도예요?
180도네요. 니네가 제일 많이 떠올리기 아마 얘. 제일 많이 하게 될 게 아마 얘로 많이 할 거예요. 아마도 가르쳐 드려도. 당연히 얘랑 얘 가지고 해도 되는데 애들은 대부분 요거 아니야 아니야. 요거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냐? 니네는 이제 앞으로 니네가 기존에 쓰던 게 60분법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는 이제 기존에 쓰던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반대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줄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30도입니다. 라디안으로 몇 라디안이니? 30도. 1도가 이거래매. 30배 하면 될 거 아니야? 얼마야 그럼? 60분의 개똥 같은 소리야. 6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맞죠? 맞아요? 네. 자, 45도. 니네가 많이 쓰는 각 45도. 여기다가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곱하면 될 거 아니야? 얼마야? 산수 함수 살살 해보면 4분의 파이 라디안 나와요. 네? 자, 그 다음에 60도. 얼마야? 3분의 파이 라디안. 예? 90도. 2분의 파이 라디안. 120도. 3분의 2 파이 라디안. 이건 계산 많이 하다 보면 빨리빨리 늘어요. 알겠죠? 이렇게 바꿀 줄 아셔야 된다고. 기타 등등. 자, 180도 파이 라디안. 270도 2분의 3 파이 라디안. 360도 2 파이 라디안. 알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니는 이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줄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4분의 3 파이 라디안이에요. 몇 도예요? 1라디안이 이거라며. 여기다 곱하면 되네. 그러니까 결국에 파이 약분되면 180 곱한 거랑 쌤이죠? 135도요. 곱하기야 얘들아. 곱하기. 곱하기 180 한 거예요? 아니 여기다가 얘를 곱한 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네. 자, 6분의 5 파이 라디안. 150도 150도죠. 자, 6분의 7 파이 라디안. 210도 212. 212호가 아니고 210도. 단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도 단위도 있고 라디안 단위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야 몇 도야? 45요. 알아서 도지 우리가. 근데 지금은 몇 도야? 45요. 45 뭐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제 라디안을 많이 안 쓰고 왜 도를 많이 써요? 사람들. 모르니까. 자, 이렇게 바꿀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여러분이 얘 가지고 많이 바꾸기도 하는데 하다 보면 요거 가지고 많이 바꿔요. 요거 가지고 파이 라디안이 180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바꿉니다. 뭔 말이냐면은 그럼 예를 들어 뭐 3분의 파이다. 아 그럼 3으로 나누면 되잖아. 60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많이 바꾸다 보면 스스로 요령은 생길 거고 이거 못 바꾸는 밥은 없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선생님이 여기 지금 라디안 쓰다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결 안 썼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이제 잘 납득을 하시고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이제 예진이도 물어봤지만 라디안 왜 쓰냐, 왜 안 쓰냐 이런 얘기인데, 자 라디안은 굉장히 특별한 게 생략이 가능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략이 가능해요. 실제로 안 써. 실제로 안 써. 그럼 파이가 180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파이가 180도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파이 라디안이 180도인데 그 주어진 상황에서 파이 이 파이가 그 주어진 상황에서 명백하게 각을 나타내는 파이다. 라디안이다. 라면은 라디안이라는 표현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략.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삼각함수 단원에서 아니면 또 각이 등장하는 데에서 파이가 나와요. 파이가 뭐야? 180도요. 2분의 파이가 뭐야? 90도. 이렇게 간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생략이 되는데 생략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생략이 되니까 얘가 마치 그냥 실수처럼 연산이 돼버려요. 실수처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뭐야? 삼각 함수야. 삼각 함수. 근데 함수는 우리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정의역이 뭐예요? 정의역이 모든 실수거든요. 모든 실수라고 실수. 함수를 정의하려면 함수에 집어넣는 애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그 집어넣는 애가 x값인데 그 x값을 우리는 60분법의 도 단위로 안 쓰고 호도법으로 쓴다고요. 왜? 그래야 실수 처리가 되니까. 응?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아니냐? 함수 방부등식 파트에서 60분법보다 호도법을 썼을 때 매우 간단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도법을 주로 쓰고요. 함수 쪽에서. 그래서 그 정도 우선 아시면 되겠어요. 자 호도법이라는 거 정리하면은 어찌저찌 정의에 의해서 1라디안이라는 게 기본 단위인데 1라디안이라는 게 기본 단위인데 라디안이 생략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생략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우선은 60분법과 호도법을 자유자재로 왔다리 갔다리 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버벅대시면은 괜히 어려워지죠. 이게 버벅대면. 다음번에 한번 주겠지만 우리가 미리 공부해야 되는 단위, 공부해야 되는 각들은 되게 버라이어티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니네가 알다시피 기본 예각이 이렇게거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전체적으로 360도 안에서 많이 보게 되는 각도 자체가 매우 다양하지가 않죠. 매우 다양하지가 않고 실제로 보시는 애들은 한 요 정도죠. 요 정도. 요 정도 점들이란 말이에요. 0도, 90도, 180, 270 이런 애를 제외하면 결국에는 4번면마다 3개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거 이제 다음 시간에 연습 좀 시킬 거고 지금은 정대로 하시고. 됐죠? 호도법 했습니다. 또 먹어요? 됐어요? 호도법? 라디안은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왜 사람 이름이 자꾸 단위 이름이라니까. 단위 이름. 단위 이름. 단위.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누구 아는 애 있어요? 라씨? 자, 아니 근데 도 단위는 도가 뭐냐 영어로? 디그리 아니냐 디그리. 그럼 디그리는 누구 이름인데? 사람 이름 아닐까? 성이 디고 이름이 글이에요? 외국인이니까 그리가 이름 아니에요? 자, 미안해요. 머리. 라디안은 영어로 뭐죠? 써있잖아. 안 써있나 여기? 라디안. 라디안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저기랑 합쳐진 거예요. 그 각을 영어로 그 R 반지름이 주로 이거예요. 라디어스잖아요. 그거에다가 이제 뭐 각을 구한다 이런 거 해가지고 안으로 변형됐어요. 자, 별로다 이름. 그래요. 자, 다 별론데. 자, 됐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그럼 우리가 지금 호도법 배우고 그거 가지고 대표적으로 썼을 때 아까 이제 뭐가 좀 되게 쉬워진다 그랬잖아. 간단해진다 그랬잖아. 간소화된다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그거 중에 하나가 요건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요. 원래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기존에 알던 2파이 r 곱하기 360도의 중심각 이거 있죠? 자, 그거를 똑같이 비례식으로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360도일 때가 2파이 r이죠. 그죠? 그럼 중심각이 세타일 때는 얼마냐 호의 길이. 이거를 구해서 나온 게 니네가 그거 아니야 공식. 맞지? 근데 여기에서 얘를 갖다 이제 호도법으로 바꿔. 라디안으로 바꿔. 그럼 얘가 뭐가 돼? 2파이 라디안으로 바뀌거든? 네? 비례식을 풀어. 지워져. L은 뭐가 나와? R 세타가 나와.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보다 훨씬 편하죠. 깔끔하잖아? 라디안 좋네요. 근데 대신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야? 여기서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세타, R 세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인데 대신 중심각은 보다시피 무조건 뭘 써야 된다? 호도법을 써야 된다. 60분법을 쓰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뭔지 알겠어요? 네? 뭔지 알겠어? 호도법 써야 된다. 호도법. 그러니까 만약에 반지름이 2야. 반지름이 2. 중심각이 60도야. 60도.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래. 아이씨 R세타 120. 이딴 소리 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중심각을 호도법 60도. 얼마? 2분의 3분의 파이야. 3분의 파이. 그러면은 얼마야 호의 길이? 3분의 2파이. 얼마나 깔끔해요. 빨리 나오죠? 호도법. 좋잖아. 자, 부채꼴의 넓이도 보니까 부채꼴의 넓이 똑같죠 여기서. 비례식이 뭘로 바뀌어요? 여기가 이제 호의 길이일 때는 360도일 때 2파이 r인데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지 알다시피. 그죠?
그리고 이제 넓이니까 L이 아니고 여기를 S라고 쓸게요. 근데 얘를 갖다가 마찬가지로 호도법으로 바꿔요. 호도법으로. 그럼 여기는 2파이로 바뀌죠? 그러면 비례식 풀어주시면 S는 뭐가 나오냐?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나와요. 응?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보다 훨 낫지. 그것도 그죠? 복잡한데. 조용히 해요. 됐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럼 이거를 잘 보니까 접목시킬 수 있는 게 R 세타가 뭐라 그랬어? L이라며. 그럼 이거 R 세타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2분의 1 RL이 되겠네. 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두 개. 오케이? 두 개. 내가 뭐를 아느냐를 가지고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뭐를 아느냐를 가지고. 근데 여기 세타가 들어가는 애들은 다 뭘 한다? 라디안. 호도법을 써야 된다고요. 호도법을 써야 돼요. 근데 자 여기 세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 때나 다 써도 되는 거야. 60분법으로 줬던 호도법으로 줬던 무조건 다 써도 된다. 오케이? 근데 니네가 당분간 공부하는 동안에는 60분법을 쓸 일이 없어. 나오면 무조건 호도법 바꿀 거야. 나오면 무조건. 알겠어요? 무조건. 공식이야. 알아두셔야 돼요. 자, 문제 좀 보겠습니다. 예제 4번에 바르게 바꿨냐 안 바꿨냐요. 이거는 여러분 연산이기 때문에 연산 속도는 좀 붙어야 되고요. 지금은 1번에 저는 저건데 우선은 이걸 먼저 써요.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은 자 파이가 몇 라디야? 파이가 몇 라디야? 파이가 몇 도? 180. 180도. 자 그러면은 1도는 몇 라디안? 파이분의 180분의 파이 라디안. 에? 1라디안은 몇 도? 파이분의 180도. 에? 그래서 이걸 해놓고 바꾸면 돼. 75도 같은 경우를 니네가 일반적으로 처리할 일은 없지. 그럼 얘는 75에다가 뭐 곱하면 돼? 이거 곱하면 되겠지. 계산 천천히 하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거를 만들 줄 아셔야지. 근데 대부분 이걸 애들이 뭐 갖고 많이 만드냐? 정의 가지고 만드는 게 정석이긴 한데 정의 가지고 잘 안 하고 주로 이거 가지고 많이 만들어. 이거 가지고. 알겠어요? 몇 번이야 틀린 게? 2번? 아이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2번이에요? 2번 아니에요? 뭐 곱해야 돼요? 여기다 이거 곱해야 돼요? 이거 곱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18분의 16파이야? 맞아? 맞냐? 상식적으로? 분모에 5가 나올 수가 있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자 예를 들어 5번은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3분의 10파이 라디안이 몇 도니? 파이분의 180을 곱해야 되지. 180도를. 그죠?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니까 파이는 약분되고 180도 곱하니까 600 맞잖아 얘는. 그러니까 아무튼 계산하면 되는 거라고. 처음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알겠어요? 이런 애들은 시간이 걸리는 게 맞고요. 대신 니네가 익숙해져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는 우리가 많이 다루는 30도, 45도, 60도, 90도, 120도, 135도, 150도, 180도, 210도. 예? 아무튼 이런 애들 다음에 연습할 거야. 자 나타내래요 얘를.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앞에서 일반각 배웠죠. 일반각의 표기법이 뭐였어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세타도였죠. 근데 이걸 이제 호도법으로 하면은 뭐냐? 360도가 2파이잖아. 2파이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세타도가 아니고 라디안으로 바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주로 얘를 뭐라고 쓰냐면 2n파이라고 많이 써요. 2n파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2n파이 꼴로 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럼 우선은 얘를 갖다 300도를 먼저 호도법으로 바꿔봐. 호도법으로. 300도니까 몇 라디안이냐? 아니 왜 암산을 하고 있어? 아니 다들 왜 암산을 하고 있어? 1도가 몇 라디안이라고 자꾸 써. 할 때마다 1도가 몇 라디안?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180분의 300파이 아니야. 0 하나 지우고 6, 3, 18, 6, 3분의 5파이네. 이렇게 해야지 니네가. 맞아요? 네. 그럼 얘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려잖아. 그럼 얘는 2n파이에 2파이에다가 몇 빼야 돼? 빵배죠. 빵배. 그죠? 빵배. 그죠? 0이죠. 2파이가 안 되는데. 아. 그냥 더
빵배 더하기 3분의 5파이니까 최종적으로 답 쓸 때 이렇게 빵배 하는 거 아니죠? 아무튼 뭐야? 여기를 n으로 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뭐야? 2n파이 더하기 3분의 5파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오케이? 몇 번 이행 해봐.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걸 해드려야 되니까. 자, 넘어가서 얘. 이거 쉬워, 연산. 자, 반지름이 4고 중심각이 호의 길이가 2파이래요.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 R 세타. R이 얼마야 근데? 4램에 세타 얼마야? 2분의 파이야. 이제 2분의 파이는 뭐로 보이는 거야? 아까 우리는? 머릿속에? 90도로 보이는 거야. 자, 뭐 구하래? 중심각의 크기 구했어. 넓이 구하래. 자, 넓이 구하는 공식은 두 개야. 이미 아는 게 넘쳐나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처음에 준 게 RL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RL을 하시면 되겠죠. 완전 쉽지. 요거를 잘해야 돼. 요거를. 자, 둘레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하고 그때의 중심각을 구하래요. 최대 최소죠. 써있잖아, 최대 최소라고. 최대 최소. 뭐가 떠올라요? 그래프 그리기. 에휴, 또 울고 있네. 그 4개 있어. 에휴, 참. 이차함수가 떠올라야죠. 그래프 그리기 맞네요. 자, 됐고요. 그래서 부채꼴이 있습니다. 반지름 L이에요. 자, 둘레가 8이래요. 둘레는 어떻게 구해요? L 더하기 2R이에요. 맞아요? 네. 자, 넓이 구하래요. 넓이식 뭐예요? 2분의 1? 자꾸 읽어가면서 외우세요. 바로바로. 2분의 1 RL. 외워줘요. 2분의 1 RL, 2분의 1 RL, 2분의 1 RL, 2분의 1 RL, 2분의 1 RL. 자, 변수 2개짜리 함수 아닙니까? 갖다 넣어요. 2분의 1 RL. L에다가 8 빼기 2R을 넣어요. 분배하시면 살살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4R이에요. 이차함수죠? 위볼이죠? 축 얼마? 2예요. 최대값 얼마? 대입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2, 4, 2, 4, 8, 4 나와. 구했지? 자, 뭐 구하래? 중심각 구하래 그때. 세타 구하라고. 근데 R이 2래매. 그때가 R이 2. R이 2면은 L이 얼마야? 4네? 근데 L은 어떻게 구해? R 세타. 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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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세타. R 세타인데 지금 R이 얼마야? 2. 그럼 세타 얼마야? 2. 그죠? 답 2락이야. 넓이 4. 저 답 쓸 때 라디안 안 써도 돼요.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근데 나중에 이거는 학기 들어가서 내신할 때까지 당연히 안 까먹으면 참 좋겠는데 나중에 이거를 또 까먹고 여러분이 또 힘들어 하시면 시험 직전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얘기해 주는 건데 부채꼴 파트에서 최대 최소가 나와요. 그러면 무조건 세타는 2입니다. 네? 네, 그게 일반화가 돼요. 그래서 무조건 2야. 무조건 2. 세타는이라고. 중심각은 무조건 2라디안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시험 직전에는 진짜 이걸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지가 있으면 그냥 시험 직전에 외우라고 해요. 네, 부채꼴 얘기인데 최대치 나오면 야 무조건 세타 2. 시험지 받자마자 써놓고 그냥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최악이긴 하죠. 그죠? 최악. 그래도 맞으면은 괜찮죠. 그렇게 해서 그나마 맞으면 다행이긴 한데 자, 앞으로 빠꾸에서